자, 지금 시간에는 서울 택시 기사 하실 분들 요 정도 알고 시작하시면 일이 정말 수월하다. 예.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10년 이상 택시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택시 회사 취업을 하든지 개인 택시를 뽑기 전에 정말 요 정도만 좀 알고 하시면 일이 정말 정말 수월해지고 손님한테 민망할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꿀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서울은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강 다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다리마다 이제 특성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막 반대로 막 들어가고 막 거꾸로 가고 막 한강 다리를 만약 반대로 가면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예. 들어가는데 좀 만약에 나 두 번째 들어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들어가고 이래 버리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꼭 뭐 취업을 하시거나 개인 택시를 영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서울 지도를 이제 좀 이렇게 한강 다리가 자세히 이제 볼 수 있는 지도를 하나 구하셔 가지고 다리의 특성을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면 그럴 일이 없어요. 예. 다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공부를 미리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내가 뭐 일하다가 이러면은 정말 막 반대로 가고 막 이럴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택시 영업을 하시려면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를, 예, 타는 다리마다의 특성, 타고 타는 거나 빠져나오는 거나 이런 특성을, 예, 미리, 공부를 좀 하시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 고속도로가 많아요. 그죠? 예.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그다음에 그 내부순환도로, 외곽도 어차피 서울 외곽을 도는 거기 때문에 서울 택시 기사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외곽도 서울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 외곽 순환도로, 그다음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 예. 저기 그 시흥동에서 양재까지, 중간에 사당에서 빠지고 그런 고속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또 조금 이제 미리, 숙지를 하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조금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 다리 공부, 그 다음에 고속도로 공부. 예. 신호 없는 도로는 다 고속도로라고 해요. 예. 뭐 저기 뭐 경부고속도로, 뭐 경인고속도로, 뭐 이런 것만 고속도로가 아니고 신호 없이 달릴 수 있는 건 다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조금, 아까 다리 공부, 고속도로 공부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미리 하셔도 일하실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예. 그리고 음, 서울은 이제 특히 야간에 만약에 일을 하실 때는, 야간에 일을 하실 때는 이제 뭐 서울 쪽은 손님 있는 이제 지역이 거진 이제 몇 군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만약에 일을 하신다. 내가 뭐 주간 일을 뭐 일을 배우고 야간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하여튼 뭐 어떻게 하여튼 야간 일을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야간 일을 하실 때는 손님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확실하게 나눠요. 예, 나눠져요. 주거 지역은 손님이 없고
이제 유흥 지역에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내가 어떤 지역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제일 가깝게 가서 빨리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빠를 수 있는 유흥 지역을 숙지를 좀 하시면 좋아요. 예. 보통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만약에 의정부까지 동부간선도로 가잖아요. 그쪽 지역을 갔다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제일 좋으냐면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오시면 제일 시간도 빠르고 예, 장거리 손님이 많아요. 성수대교 남단 아니면 영동대교 남단 쪽이 제일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를 타고 만약 의정부까지 갔어도 거기서 뭐 손님을 태우려고 하시는 것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야간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랬다가 뭐 잘못 태우면은 좀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빈 차로 그냥 동부간선도로 쏴가지고 성수대교 남단 쪽이나 일단 강남 쪽으로 성수대교 남단이 제일 좋고 그럼 성수대교 쪽으로 오면은 성수대교 북단에서 성수대교를 건너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저기 성수동 쪽에서도 또 콜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남단 쪽이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동부간선도로 라인을 갔다. 그러면 그냥 빈 차로 그냥 성수대교 쪽 남단으로 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일산이나 고양이나 요런 데를 갔다. 그러면 강남까지 거리가 꽤 머니까 그때는 뭐 홍대 쪽이나 상암동 쪽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은데 상암동하고 홍대 쪽은 조금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다른데 조금 이제 그래도 안전빵으로 태우려면 홍대 쪽으로 오시는 게 맞는데 홍대 쪽은 또 운이 없으면 저기 명지대 쪽 손님을 응암동 쪽이나 요런 쪽 손님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상암동은 이제 장거리 손님은 홍대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야간에 늦은 시간에는. 상암동은 또 그걸 노리고 이렇게 몰리는 택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절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상암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홍대 쪽이나 연희동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강동 쪽이나 미사 쪽, 하남 쪽 요럴 때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시냐 하면은 종합운동장 이렇게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봉은사 사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굳이 올림픽대로 타고 뭐 성수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성수도 택시가 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빠져서 봉은사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그쪽이 또 라인이 또 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만약에 내가 뭐 강동이나 하남, 미사 이런 데 갔다 하면은 그렇게 코스가 거진 이 코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스는 거진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거진 뭐 90% 이상 그렇게 운행을 하고 계세요. 동부간선도로 라인은 성수대교 남단, 그리고 강동 쪽 라인은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빠져서 봉은사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기 일산이나 뭐 강서 쪽은 또 일산이나 고양은 이제 홍대나 상암동 쪽,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의도에 손님이 있을 시간에는 또 여의도까지 싸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강서 쪽은 강서 쪽 라인이나 뭐 김포 이런 데 가셨을 때는 뭐 많이 오시면 여의도나 아니면 뭐 홍대, 상암동, 그리고 강서는 마곡이나 그런 데 장거리가 있어요. 예, 마곡 쪽이나 그런 데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김포 가셨을 때는 마곡 쪽으로 빠지셔도 됩니다. 예. 제일 큰 번화가가 강남이잖아요. 뭐 강남은 사실 김포나 그쪽에서는 좀 거리가 꽤 머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손님이 제일 많은 데는 강남이에요. 강남하고 홍대 쪽하고 제일 많은. 홍대는 이제 그 조금 새벽 시간도 조금 늦은 시간에 손님이 많고, 강남 쪽은 뭐 새벽 강남 쪽은 꾸준하게 뭐 손님은 있긴 있는데 홍대보단 조금 빠른 새벽 시간에 손님이 좀 더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 요 정도만 알고 서울에서 택시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예, 아예 모르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요 정도만 알고 하시면 야간 일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주간은 사실은 뭐 어딜 가나 손님이 있어요. 있고, 주간은 뭐 장거리 손님이 야간보다 훨씬 덜하지만 안정적으로 손님이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가 밀리고 하는 게 조금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은 또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야간은 야간대로. 만약에 그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 일은 뭐 택시 초보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야간에는 좀 그러니까 주간 일 좀 하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야간 일 바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고, 예. 그리고 그냥 이제 그리고 이제 야간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뭐 교대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회사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거진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회사 근처로 오시면 그냥 일을 접으시는 게 맞아요. 예, 괜히 뭐 시간 조금 어중간하다고 도로 뭐 손님이 있는 데 가봤자 예, 별로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칠 때는 깔끔하게, 예, 미련 갖지 말고, 뭐 주간도 마찬가지, 야간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도 회사 근처다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일을 마치시고 그날 체력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1차를 타신다. 1차를 타실 때는 정말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1차는 정말 예, 조금만 무리하면 그 다음날 여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특히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간은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을 마치는 시간은 특히 야간 일을 하실 때는 차가 막히기 전에 마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차가 막히는 시간에 뭐 1차를 뭐 아니다. 야간 뭐 1차 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손님 있으니까 뭐 더 하다가 차 막히는 시간에 뭐 이렇게 뭐 가스 넣고 뭐 집에 가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고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마치는 거는 차 안 막히는 시간에 딱 마치시는 게 좋아요. 예. 가스 넣고 집에까지 차 안 막힐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야간 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차 안 막힐 때 가스 넣고 차 회사에 반납하고,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고. 예. 예. 하여튼 뭐 얘기가 막 좀 두서가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고급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뭐 하여튼 간에 요 보충은 또 혹시 제가 요거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들어보고 또 생각나는 것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보충해서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택시 기사님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건뚱이는 지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